수건 이에게 보냅니다. 한가위에 형의 서찰 2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운곡에 집을 지어 겨울을 지낼 계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촌에 돌아와 문을 닫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호원과 향양에서 만났습니다. 형이 직접 편찬한 순원을 보았는데 재주를 부린 듯 합니다. 거듭 세도를 위해서도 안타깝습니다. 오도에 있어서도 구차하게 같이 된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주석은 또 견광부회하였습니다. 그런데 글장난을 하시니 우리들이 형께 바라던 것이 아닙니다. 또 형께서 소학에 대한 주석도 역시 미진한 곳이 많습니다. 서로 만나 토론하고 연구한 뒤에 책을 간행함이 묘할 듯합니다. 형께서 경몽요결 간행을 허락했다고 들었습니다. 경몽요결 가운데 속내와 관련된 곳에서는 저는 항상 불만의 뜻이 많습니다. 형께서 산삭하여 바로잡으심이 어떠하신지요? 그렇지 않다면 다만 한 집안의 자제들이 볼만한 책이지 아마도 널리 행해지는 결정된 예는 아닌 듯 합니다. 상가 주신 서찰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근래 주신 글을 받고 답장을 써서 보냈었고 아울러 말린 물고기도 보냈는데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침을 주신 유자 사업은 참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도리가 천차만별입니다. 갑자기 3대의 정치를 오늘날에 시행할 뜻은 아닌 듯합니다. 호원은 계속해서 물러나기를 요구하는데 고집이 너무 센 것 같습니다. 대체로 수많은 백성들은 물새는 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구제할 책임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절실하며 차마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추위가 세찹니다. 조용히 수양 중인 형께서도 잘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간절한 그리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형에게 보내는 숙헌 형의 편지가 여기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당시 뜯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뜯어서 한번 읽어보고서는 숙헌의 창끝과 같은 성격도 형에게는 오로지 굽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병든 몸에 기력이 혼미해져 물욕에서 스스로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말을 다할 수 없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글 올립니다. 김효년 11월 6일 혼 재배. 또 이제 구봉 선생님에 대해서 우계 선생님이 아주 이제 그 쓴소리가 아니라 친구로서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뭐냐면 그 율곡과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청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숙헌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구봉 선생은 모든 것이 뛰어나고 고명한데 우리 친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의 어떤 우정과 학문을 절차탕마하는 걸 보면 우리 셋은
진짜로 그러한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조선시대의 삼총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 이 옛날에 그 솥이 세 발 달린 이제 솥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러한 어떤 역할을 하셨지 않나. 그래서 오늘날 이 이제 기호 유학의 이제 근원이 됐고 이 세 분들의 이제 그 공평하게 가서 배우신 제자분들이 오늘날 훌륭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는 어떤 그런 게 아마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고등학생은 물론하고 대학생도 진정한 친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진정한 친구 진짜로 둘만 있으면, 삼총사가 있으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서로 힘이 되고 이러한 것이 오늘날 인성교육에도 우리가 본받고 교육되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사실 우리가 이 세 분, 율곡, 우계, 구봉 선생의 이 우정을 사실 오늘날 우리 젊은 청소년 학생들의 말하자면 그 우정의 본보기로 지금 그런 것을 사실 일반인들이 모르거든요. 지금 이 세 분의 이런 우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분의 우정을 좀 일반 대중들에게 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좀 널리 우리가 가르치고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유, 좋은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구봉 송익필 선생이 이제 그 율곡 선생이 사실은 벼로가 그러니까 어떤 그 별칭이 구도장원공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을 9번 봐서 9번 다 장원을 하신 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행시, 사시, 외모고시 다 패스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대단한 분을 이제 구봉 선생께서 좀 야단도 치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일화가 있나 어떤 사실이 있나 한번 황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세 분은 정말 그 세 분이 오고 간 편지 속에서 보면 정말 그 진지한 학문적인 토론을 하시죠. 그러면서도 또 때로는 매섭게 서로 충고를 합니다. 예.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1572년에 이제 율곡 선생님하고 우계 성훈 선생하고 이제 성리학에 관한 논변을 하잖아요.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율곡 선생님이 이제 계속 성리학의 이론을 설명을 해요. 근데 율곡이 볼 때는 우계 선생님의 답변이 영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형은 성리학을 공부한 지가 20여 년인데 아직도 이가 뭔지 지가 뭔지도 모릅니까? 참 뭐 그러니 이게 뭐 우계 선생님으로서는 참 화가 나시겠네요. 기분 나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나중에 보면 율곡이 사과하죠. 형 제가 지나쳤습니다. 이런 이제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예, 이제 서로 임의로 오시니까. 예. 그리고 또 율곡 선생은 기는 바라고 리는 절대로 바라는 게 아니다. 이제 이거 설명할 때도 뭐라 하냐. 이 23글자는 공자가 오늘날 다시 태어나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한 분이 율곡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율곡 선생이 바로 이 성리학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구봉 선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소개됐습니다만은 23살 때 이제 천도책으로 장원급제를 했을 때도 많은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야, 이 천도책의 내용을 좀 설명해 달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나보다도 저 송구봉이 더 학식이 높고 전문적인 소양이 있으니 저분한테 물어봐라 말이지.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또 하나는 이제 구봉 선생 자신이 율곡과의 그런 말하자면 성리학에 있어서의 학문적인 소통, 그걸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 율곡 선생이 죽고 난 다음에 구봉 선생이 그 제문을 썼어요. 그 제문의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하면, 형이 평일에 내가 도처에 본 바가 있다고 하였고 말년에는 자주 논변하여 점차 견해가 다름이 없게 되었고, 내 학문에 있어서 혹 새로운 견해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은 모두 의심했으나 오직 형만은 나를 믿어주었소. 야,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성리학의 깊은 경지, 남들은 이해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또 구봉이 무슨 얘기하면 남들은 뭐라 그래,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런데 율곡 선생만은 이해해줬다. 어? 그리고 율곡 선생 자신은 또 뭐냐면 송익필, 송한필 두 형제는 바로 이 성리학에 상당한 조예가 있으니 내가 그들과 사귀는, 친구로서 사귀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만약에 율곡이 봤을 때 이 구봉이 그 정도 경지가 안 됐으면 친구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그 도도한 자신만만한 율곡이 볼 때 그 수준이 안 됐으면은 친구 안 삼았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몇 가지가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율곡 선생의 대표적인 저술이 경몽유결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황해도에 계실 때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교과서가 바로 이제 아동용 교과서죠, 일종의. 그게 이제 경몽유결이라고 하는 책인데, 근데 이 책의 그 예학에 관한 부분, 이게 이제 송례죠, 송례. 송례 부분. 당신이 쓴 이 송례 이 내용은 보니까 당신 집안에 그냥 저는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 근데 한 나라에 참고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것도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러한 충고 비판에 대해서 율곡이 뭐냐? 수긍을 한단 말이에요. 예? 율곡이. 거기서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게 아니라, 경몽유결의 잘못을 지적해 준 것은 매우 수긍이 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이 소학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학도 마땅히 형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자, 율곡 선생의 이런 표현은 말이죠. 맞으면 구봉 선생의 그 학문적 수준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아닌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 율곡 선생의 이제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가 순원이라는 책이 있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서울대 규장각에 묻혀 있다가 1973년인가 이 한남대 유칠로 교수님이 서울대 규장각에 계실 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화제가 됐죠. 그래서 그 순원이라는 책.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이 이제 우리 학교에 소개가 됐는데, 이게 소위 노자 이제 도덕경을 유교적 입장에서 이게 이제 해석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근데 이 책에 대한 그 구봉 선생의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율곡 형께서 직접 엮은 순원 한지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기의 부림을,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 제주 부렸다 이 말이에요. 제기의 부림을 당한 듯하니 형을 위해서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제주 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이한 것을 굴복시키고자 하면서도 도리어 갖게 되려고 하니 노자의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학에도 구차하게 갖게 하려는 혐의가 있습니다. 또 주석은 견강부회가 심합니다. 아주 혹평해요. 엄청나게 비평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혹평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자의 본질도 안 맞고 억지로 유교식으로 끌어다 붙였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참
구봉 선생의 그 학문적 경지, 또 이러한 그 구봉 선생의 비판에 대한 율곡 선생의 그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구봉 선생의 그 학문적 위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비판한 구봉 선생도 대단하신데 그걸 또 받아들이는 율곡 선생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분들의 학문과 우정이 진짜로 이제 보통이 아니었구나. 진짜로 아주 본보기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구봉 송일필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